서킷 이벤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 그리드워크죠. 메인 그리드에 정렬되어 있는 F1과 그룹 C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스카 서킷의 스타트 라인에 서 있습니다. 1번 그리드 자리가 되게 인기가 많나봐요. 그리드의 앞쪽에는 80년대에서 9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레전드 F1 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76년 첫 F1 대회를 열었던 일본은 지금도 아시아에서 포뮬러1의 인기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이 F1을 개최했고 베트남도 이제 새로운 개최지로 합류할 예정이지만 일본만큼의 규모와 위상, 그리고 팬 문화는 웬만해서 따라하기가 어렵죠. 일본 출신 드라이버들도 꽤 많이 있었고 혼다와 토요타를 필두로 적지 않은 기업과 인력이 F1에서 활약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인 출신으로 F1 포디움에 입상한 드라이버는 1990년 스즈키 야구리, 2004년 사토 타쿠마, 2012년 고바야시 카무이 총 3명이고 고바야시 이후로 현재 F1에 출전하는 현역 일본 드라이버는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포뮬러2에서 경쟁 중인 2000년생의 젊은 드라이버 스노다 유키가 나름대로의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내후년쯤에는 F1에 데뷔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일본 국내에서 꽤 나오고 있는 편이죠. 지금 보신 차들이 현역이었던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 이 시기에는 나카지마 사토루라는 드라이버와 앞서 언급했던 스즈키 야구리가 일본 출신 드라이버로서 팬들의 지지를 가장 크게 받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현재는 각각 일본 프로레이스에 출전하는 팀들의 감독직을 맡고 있죠.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히스토릭 레이스카들은 대부분 개인 오너나 업체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차량들입니다. 때문에 그 소재지가 일본 국내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날 행사에는 특별한 차량이 저 멀리 유럽에서부터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1976년부터 77년 F1에서 활약했던 그 유명한 6륜 레이스카 티렐의 P34죠. 77시즌 로니 패터슨이 탔었던 오리지널 머신인데 실제로 보니까 더더욱 그 개성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F1의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으로 괴물같은 성능을 보이며 한 시대를 지배했던 그룹 C 스포츠카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1982년에 도입되어서 93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경기들이 진행되어 왔죠. 세계선수권인 WSPC와 WEC를 비롯하여 영국의 썬더스포츠 챔피언십, 독일의 슈퍼컵, 일본의 JSPC 등 수많은 대회들이 그룹 C 스포츠카 규정을 따랐죠. 미국의 데이토나 24시나 프랑스의 르망 24시도 9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룹 C 카들의 각축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최초 그리고 로터리 엔진 유일의 르망 24시 우승으로도 유명한 787B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의 유니크한 엔진음은 좀 이따 들어보시죠. 2020년 현재 르망 24시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토요타의 참가 초창기에는 이런 차도 있었고요. 이외에 이벤트 참가 차량들은 피트워크존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수십 년이 지난 오래전 차들임에도 연료만 넣으면 언제든지 쌩쌩하게 달릴 수 있다고 관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한쪽에서는 일본 내 레전드와 팬들의 미팅 장면도 볼 수 있었고요.
PT 건물 3층에 테라스로 올라왔는데 이쪽이 지금 그랜드 스탠드보다 조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제 메인 스트리트부터 시작해서 L차 코너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다 봐야겠는데? 바로 내려가면 패독이기도 하고 그랜드 스탠드도 좋긴 한데 전망이 좋긴 한데 움직이거나 관람하거나 그런 편의성을 따지면은 이쪽에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960년대) 말 일본에서는 경차의 엔진을 활용한 미니 포뮬러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일본 그랑프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자 포뮬러 리브레로 단일화된 대회로서 일본 그랑프리의 서포트 레이스이자 주니어 포뮬러 형태로 시작된 것이 바로 FR500인데요. 출전하는 팀들이 제조업체와 함께 차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보시는 리얼코처럼 판매용으로 따로 제작된 차도 있었죠. 각 차량들마다 외형이나 성능의 특징이 뚜렷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미니 F1이라고도 일컬어졌던 모양입니다. 투박하고 귀를 찌른 특유의 사운드가 이 클래스의 고전적인 느낌을 더 부각시켜주는 것 같네요. 몇몇 차들이 꽤 무리한 모양이죠. 히스토릭 포뮬러 레이스를 사랑하는 오너와 드라이버들의 건전한 모터스포츠를 위한 모임, 히스토릭 포뮬러 레지스터를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1960년대 생산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포뮬러3, 포뮬러2, 포뮬러4 등의 경주차들을 3개 클래스로 나누어 분류하고 트랙에서의 정기적인 교류와 데모 레이스를 통해서 60년대 포뮬러 레이스의 형태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모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드라이버들끼리 나름 부지 좀 붙었는지 S자콘에서 스핀해서 가벼운 접촉이 일어나는 장면도 좀 보였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금방 코스로 복귀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F2나 F3에 비교할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경쾌하고 민첩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녹색의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과 노란색 투톤의 로터스 머신들이 유독 좋은 주행을 보이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요 다음으로 나오는 차들은 60년대 일본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GT 레이스 카들입니다. 스카이라인이나 페어레이디부터 포르쉐, 제규어 등 우리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의 차들도 상당히 많지만 오로지 이 카테고리에서 경쟁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차가 아예 없진 않더라고요. 지난 편에서 잠시 언급했던 닛산과 포르쉐의 일화처럼
GT 레이스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뜨거움이 분명히 존재하는 카테고리입니다. 롤링 스타트. 포르쉐 빠릅니다. 포르쉐 910의 기세가 남다릅니다. 60년대 당시 저런 괴물이 일본 그랑프리를 보란듯이 휘저어놨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무섭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차로 저 차를 언젠가 반드시 꺾어야겠다, 그런 동기부여를 일본 엔지니어들에게 심어주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제부터는 일본 국내에서의 탑클래스 포뮬러를 보실 차례입니다. 포뮬러2, F3000을 거쳐 포뮬러 니폰, 그리고 현재 슈퍼포뮬러에 이르기까지 F1 바로 아래급의 최고 수준 포뮬러 시리즈의 역사를 장식한 차들이 등장하죠. 레전드 F1과 그룹 C는 뭐 이제 딱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후에도 몇 가지 특별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일본 모터스포츠 초창기를 대표하는 세대 닛산 레이스카 데모런, 프린스 글로리아와 프린스 스카이라인 GT, 그리고 닛산 스카이라인 GTR 세대의 주행이 예정되어 있죠. 닛산 드라이버 인터뷰와 함께 레이스카들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순서가 진행되고, シフトがまずね右にして下にして一足エンジンサウンドが聞こえます。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동을 겁니다. 가장 먼저 스카이라인 GT가 출발합니다. 이어지는 데모로는 앞서 소개했던 이탈리아에서 바로 날아온 키렐 P34. 최초의 F1 일본 그랑프리 때 현역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후지 스피드였기 때문에 스카를 달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 셈이죠. 왜 바퀴가 6개냐?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공기저항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작아진 아파이어의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트러블이 있었죠. 그래도 그 당시에 거침없던 시도들이 만들어낸 전무후무한 개성을 지닌 자동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쯤 보고 싶었던 레이스카를 이 기회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친숙한 얼굴들이죠?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영상, 맨 위에 떠있는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레이스를 한번 치른 적이 있었던 비타 레이스카를 또다시 만났는데요. 이날 비타 레이스의 특징이라면 한 시대를 장식했던 레전드 드라이버들이 타고 이벤트 매치를 벌인다는 점이죠. 한국에서부터 알게 된 일본 엔지니어분과 선수의 초대를 받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각 차량마다 코스인 준비에 여념이 없네요. 피트 앞에서 보는 코스인은 매번 볼 때마다 가슴이 싹 두근두근거립니다. 본토의 비타레이스를 이렇게 만나보니까 또 느낌이 새롭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50여 대가 참가한다는 비타 오브 아시아도 한번 보러 가보고 싶어요.
이것저것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둘러보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습니다. 반세기를 더 넘는 시간 동안 개성있는 모터스포츠와 클래식카 문화를 쌓아오고 있는 일본을 보고 있으니 구두드에서 느꼈던 수많은 엔지니어, 드라이버, 그리고 팬들의 열정을 고스란히 다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바라건대 언젠간 한국에서도 열정 넘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런 문화가 크게 꽃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적어도 제 주변에는 그런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